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회차가 1등이 없이 끝이 났습니다.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7억 5천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음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의 경우는 1등 당첨 금액이 최소 15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16,000원으로 10경기에 적중을 했고 승무패 3회차 역시 24,000원으로 10경기 적중을 하면서 2회 연속 두 자릿수 적중에는 성공을 했지만 등수에는 들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에서도 저의 최종 픽을 참고는 하시되 똑같이 구매는 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이트, 어떤 전문가 혹은 노스트라다무스를 찾아가도 절대 축구토토 승무패 1등 정답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매번 강조를 드리고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게 승무패이기 때문에 승무패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1등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저의 운때와 맞을 때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1년도에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의 최고 등수가 2등이었기 때문에 올해 22년에는 1등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꾸준히 도전을 해보도록 할 거고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픽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영상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지난 승무패 3회차 결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홍보의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 상단에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통과한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서 게임머니를 통한 베팅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경기별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토토나 프로토 분석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스코어 888 회원 가입하실 때는 가입 코드에 GOAL 써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300만 볼 게임 머니가 지급된다고 하니까 가입하시고 게임 머니 받으셔서 배팅 게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맨시티 대 첼시. 자, 우선 이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를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 아무래도 첼시의 골키퍼인 맨디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케파 골키퍼가 출전을 하게 될 텐데 선방 능력이 좋긴 하지만 맨디 선수의 선방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골 장면을 보시면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선수의 중거리 슛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맨디 선수였다면 아무래도 팔과 팔의 길이 이 리치가 더 길기 때문에 막아낼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한 첼시가 양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 선수와 치렐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과정 또한 잘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단 4개의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 하나의 초라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적인 맥락에 있어서 좀 정확한 분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 역시 맨시티의 1대0 승리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헤르타 베를린.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렸었던 경기였는데 볼프스부르크가 지난 경기 보훔을 상대로 판토비치 선수에게 헤딩골을 처먹히면서 리그 최다 연패인 6연패를 기록을 했는데 그런 개삐리한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또한 아무리 상대 전적이 헤르타 베를린에 비해 좋다고 해서 또한 헤르타 베를린이 원정에서 실점이 졸라 많다고 해서 볼프스부르크의 승을 간다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최근에 제가 따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토 사장님께서 동시간대의 경기들을 축구 토토 승무패에 경기를 집어넣을 때
이변이 일어날 만한 경기를 좀 흐름에 맞지 않는 번호대에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기가 바로 그 경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공격적인 자원에서의 결장도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으로 더럽게 재미없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무승부를 축으로 헤르타 베를린의 이변까지 잡아서 볼프스부르크의 무와 패 투픽을 드렸었던 경기였고 결과적으로 더럽게 재미없는 0대0 무승부 결과가 뜨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3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호펜하임. 자, 이 경기는 제가 최종픽 영상에서는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패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6번 경기인 번리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바로 적중 특례 예정인 경기가 번리 경기라고 단통으로 선택을 하라고 공지를 드렸었고 저는 번리에 투픽을 썼었기 때문에 그 폴더스를 어디에 쓸지 고민을 해서 공지를 드리겠다라고 했었고 다음 날에 이 경기 3번 경기인 우니온 베를린 대 호펜하임 경기를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겠다고 공지를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를 하면서 투표율 20%의 이변이 적중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의 경우는 제가 토요일에 배당을 쭉 살펴봤었는데 배당이 변동되는 게 좀 수상하다라고 느꼈던 경기가 최종적으로 이 경기였기 때문에 지우개 찬스를 썼고 경기력적으로는 사실 호펜하임의 승을 봤지만 배당적으로는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워보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확실히 경기력만 보고 승무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배당만 보고 승무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서를 좀 하나만 보고 픽을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배당도 봐야 되고 경기력도 봐야 되는 게 승무패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무패 지우개 찬스 적중을 하면서 잘 썼죠. 자, 4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라이프치히. 자, 이 경기 경우는 의심도 하지 않고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개 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을 라이브로 90분 동안 봤던 저의 눈을 믿고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봤던 경기였고 경기 내용은 역시나 슈투트가르트가 슈팅 숫자는 2배 이상 많았던 경기였지만 최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한 번도 승리가 없던 라이프치히이긴 하지만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하는 이번 경기만큼은 승리할 수 있다. 이 경기 지면 라이프치히가 아니라 라이프 다이다. 축구 인생 종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중을 해서 다행이었던 경기였네요. 자, 5번 경기 마인츠 대 보훔. 자, 이 경기는 조금 쫄렸던 경기였는데 마인츠의 우세가 확실히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홈에서 강한 마인츠, 원정에서 약한 보훔의 골득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렸었고 마인츠의 우리나라의 이재성 선수가 지난주에 골도 넣었었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이번 주에도 시원하게 한 골 박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인츠의 단통 승을 선택을 했는데 전반전에 보훔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와 여기서 엿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페널티킥을 날려먹었고 마인츠가 한 골을 기록을 하면서 간신히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보훔이 성공을 했으면 결과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경기였어요. 적중은 했지만 경기 보는 내내 좀 궁뎅이가 들썩거렸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6번 경기 번리 대 레스터 시티는 뭐 연기가 되면서 적중 특례 처리가 됐죠. 자, 그리고 7번 경기 뉴캐슬 대 와포드. 자, 이 경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2번 경기였던 볼프스부르크 대 헤르타 베를린 경기도 해당되는 상황인데 초기 국내 배당이 승무패 중에 동일한 배당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결과로 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경기였던 볼프스부르크 대 헤르타 베를린 초기 국내 배당 무와 패가 3.3배당으로 동일했었고 이 경기 7번 경기였던 뉴캐슬 또한 뉴캐슬의 무와 패 배당이 3.35배당으로 동일했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 경기 분석에서 언급을 드리고도 뉴캐슬의 신규 영입된 자원인 트리피어 선수와 번니의 대갈박 장인인 크리스 우드 선수 영입에 너무나도 좀 큰 비중을 둬서 뉴캐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면서 틀렸던 경기였습니다. 거의 이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포드의 주앙 페드로 선수가 후반 끝나기 직전에 기가 막힌 헤딩 잘라먹기로 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1 동점으로 무승부 결과가 나오면서 틀렸던 경기였습니다.
구매 금액을 조금 늘렸으면 승무 투폴로 갔을 텐데 2월 회차가 아니라서 좀 구매 금액을 늘리지 못했던 경기였고 다시 한번 생각해도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8번 경기 노리치 대 에버튼.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누가 봐도 이건 노리치의 패배를 선택할 경기다라고 보지만 골대법 폴더 술줄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주중에 있던 웨스트햄과 노리치의 경기에서 노리치가 패배를 한다면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 무조건 이변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는 노리치 시티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6연패였는데 주중에 웨스트햄에게 패배를 하면서 6연패가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슨 이변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노리치의 무승부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리치의 무와 패 투픽을 선택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에버튼의 마이클 킨 선수가 자살골을 박아버리고 노리치의 아담 이다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노리치가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마이클 킨 선수의 자살골만 없었어도 무승부였지 않나 싶은데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에버튼은 노리치한테 패배를 하면서 베니테즈 감독님께서 실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잘렸죠. 저 같아도 에라이 다른 애들은 몰라도 노리치한테죠 하면서 잘랐을 것 같긴 하네요. 자, 9번 경기 울버햄튼 대 사우스햄튼. 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이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고 9경기째 이기든 지든 실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건 울버햄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 선택을 말씀을 드렸고 3대1로 울버햄튼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골을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 사우스햄튼이 3대1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1점을 기록한 워드 프라우스 선수는 와 정말 프리미어리그 탑 프리키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포알 중거리 프리킥을 성공을 시켰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프리킥 골 영상 안 보신 분 계시면 인터넷 찾아서 꼭 보세요. 닭살이 확 돋습니다. 자, 10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맨유. 자, 이 경기 제가 성대모사를 했었죠.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 성대모사를 따라하면서 자네 아직도 맹구를 믿나? 라고 했었고 아스톤 빌라가 지금 에버튼의 수비수 리카디뉴 선수를 영입을 했고 바르셀로나에서 쿠티뉴 선수를 영입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쿠티뉴 선수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결장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스톤 빌라 홈페이지 확인 결과 리카디뉴 선수와 함께 졸라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맨유와의 경기에 두 선수 모두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맨유의 경우는 호날두 선수가 어린 선수들에게 충고를 하면 쳐듣지를 않는다라면서 라떼는 말이야를 반복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팀워크가 분열된 상황이라서 승리를 가져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날두 선수는 아예 교체 명단에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페르난데스 선수의 개뽀록 첫 번째 골 사실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골이 들어갔죠. 두 번째 골도 페르난데스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맨유 쪽으로 승부가 기우나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톤 빌라의 쿠티뉴 선수가 페르난데스 선수의 두 번째 골이 터진 직후 바로 교체 투입이 됐는데 그때부터 경기의 흐름을 바꿔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골 1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영입 효과를 톡톡하게 보여줬고 쿠티뉴 선수도 쿠티뉴지만 리카디뉴 선수도 잘했고 특히 제이콥 램지 선수가 그날 컨디션이 빨딱 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만들어냈고 첫 번째 골은 실수로 먹혔던 아스톤 빌라의 골키퍼 마르티네즈 선수는 두 번째 골이 딱 터지니까 막 관중석으로 달려가서 관중들이랑 막 껴안는데 소름 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하고 얼마나 팬들한테 미안했으면 저럴까 생각도 들었네요. 결과적으로 아스톤 빌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레버쿠젠. 자, 메넨글라드바흐가 뜬금포로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레버쿠젠의 패트릭 시크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결정력적인 부분에 있어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맞대결 전적에서 메넨글라드바흐 기준 3승 7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과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메넨글라드바흐의 단통 패에 선택을 했었고 1대2로 메넨글라드바흐가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고 분석 때 말씀을 드렸던 레버쿠젠의 패트릭 시크 선수가 골도 기록을 해서 분석 내용이 딱 맞아 들어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12번 경기 웨스트햄 대 리즈. 자, 축구 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 경기에서 엿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경기를 토사장의 서비스 경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웨스트햄의 강력한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토사장 이 새끼 이거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 그 이후로는 리즈의 주전 선수들이 수비부터 공격까지 부상이나 경고 누적으로 많이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원정에서는 실점이 많아지는 리즈였기 때문에 충분히 웨스트햄이 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즌 그닥 빛을 보지 못했던 공격의 잭 해리슨 선수가 갑자기 이날 컨디션이 빨딱 쓰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도 한 골 넣으면 한 골 따라붙고 한 골 넣으면 한 골 따라붙고 하면서 팽팽하고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2대3으로 웨스트햄이 패배를 하는 경기가 됐고 리즈의 승리 투표율이 5.3%였는데 이런 이변이 나오면서 2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경기의 경우는 경기력으로 보나 배당으로 보나 웨스트햄 패까지 생각하기에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경기가 좀 운에 맡겨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이프랑크. 이 경기는 사실 그닥 많은 고민이 없이 이프랑크의 승리를 선택했던 경기였고 경기 시작하고 전반 22분 만에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0대1로 이프랑크가 앞서 나가길래 한 0대2 정도로 이프랑크가 이기겠다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결정자적인 면으로 보나 최근 경기력으로 보나 이프랑크의 우세를 봤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결과적으로 무승부가 뜨면서 틀렸던 경기로 이 경기는 좀 경기력 분석에 좀 더 신중했으면 적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경기력 분석 시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좀 반성을 하게 된 경기였습니다. 14번 경기 아르미니 대 그로이터.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께만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주목해야 할 점은 그로이터가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단 한 번도 무승부나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원정만 갔다 하면 그냥 개 털린다는 소리다. 하지만 상대팀이 아르미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그래도 아르미니가 골 결정력은 좀 낮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2부 출신 팀끼리 만났을 때는 실력도 2부 리그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르미니의 승리 투표율 62%가 몰린다는 건 부러지기 딱 좋은 경기다라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저는 아르미니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고 경기 결과 2대2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의 경우는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경기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나 쉽지 않은 회차가 되겠지만 7억 5천만 원이 2월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 금액을 좀 더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분석, 좋은 픽 추천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